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대화는 말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몸짓이나 표정, 눈 맞춤 같은 이 바디랭귀지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재밌는 바디랭귀지에 대한 영어 문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안에 어떤 핵심 문법 구조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말이 아닌 소통이 뭔지 가볍게 알아보고 두정문, 수동태 같은 기본 문법들을 실제 문화 이야기랑 엮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말이 아닌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몸짓 언어를 그냥 무심코 쓰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소리 없는 언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바디랭귀지 하면 제스처, 표정, 눈 맞춤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이 놀라운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문장들 속으로 들어가서 핵심 문법을 쏙쏙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 분석 한번 시작해 볼까요? not이라는 이 짧은 단어 하나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어떻게 180도 바꾸는지 소통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문장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단지 말로만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뼈대가 뭘까요?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죠. 이 문장의 주인공, 즉 주어는 바로 people,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동사는 communicate, 소통하다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앞에 do not이 딱 붙어 있네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문장을 부정문, 즉 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법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communicate처럼 일반적인 동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 동사 앞에 do not, 이나 주어에 따라 does not을 붙여주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래 모습, 즉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들은 악수를 하지 않는다는 they do not shake hands가 되는 거죠. 이 공식 꼭 기억해두세요. 이 문법 규칙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말로 소통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의미가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실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더 다양한 문법을 만나볼 거예요. 저와 함께 뉴질랜드와 티베트로 한번 떠나보시죠. 뉴질랜드에는 마오리족이라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인사를 나눠요. 서로의 코를 살짝 맞대고 비비는 건데요. 정말 독특하죠? 이 특별한 인사가 바로 다음 문법 포인트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이 인사는 홍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인 이 인사가 뭔가를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불리는 걸까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수동태라는 문법입니다. 주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행동을 받는 입장이 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 우리가 보통 PP라고 부르는 형태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도 인사가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is called라는 수동태 표현이 쓰인 거예요. 항상 주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가볼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혀를 낼름 내미는 건 좀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티베트에서는요, 이게 아주 정중한 인사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문화 차이 속에 우리가 배울 또 다른 문법이 숨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티베트 인사의 유래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주 먼 옛날에 혀가 검은색인 아주 잔인한 왕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그 왕이랑 달라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혀를 내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쭉 전통으로 이어진 거죠.
바로 이 문장, 여기에 딱 집중해 주세요. 사람들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혀를 내밀었다. 여기서 to show, 우리말로 하면 보여주기 위해 라는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혀를 내민 목적,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여러 쓰임새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형태는 아주 간단해요. to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 행동을 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정말 유용한 문법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문장들을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 두 가지 문법 규칙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한번 차려볼까요? 아까 봤던 티베트 인사 문장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To show 뒤를 보면 that they were not like him 이라는 꽤 긴 덩어리가 따라오죠. 여기서 that 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이 친구가 show라는 동사랑 they were not like him 이라는 또 다른 문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착 붙여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 용어로는 이 that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show, think, know 같은 동사들 뒤에 딱 붙어서 주어라는 것을 또는 주어라고 라는 의미의 커다란 목적어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장을 훨씬 더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법 포인트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보시죠. 혀를 내미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보통 무례한 일입니다. 이 문장에서 usually,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잘 봐주세요. usually, sometimes, always처럼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빈도를 나타내는 말들을 빈도 부사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문장에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am, are, is 같은 비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 오고요. show 같은 일반 동사가 있으면 그 앞에 옵니다. 보세요. It is usually rude 에서는 is 뒤에, they sometimes show their tongue 에서는 show 앞에 왔죠? 이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싹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문법과 문화를 둘 다 알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재미있는 바디랭귀지 이야기를 통해서 5가지 핵심 문법을 살펴봤어요.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드는 법, 수동태,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that, 그리고 빈도부사의 위치까지요. 이런 규칙들이 모여서 문장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주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영어 문장의 뼈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정확한 문법을 아는 것은 결국 오해 없는 소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것 말고도 또 어떤 바디랭귀지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를 살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